심지어 제가 직접 밤중에 우연히 대림동 지나다가 영화 찍는 장면도 한번 봤었어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야 그게 심각하다는 것을 느낀 거죠. 너무 이 지역을 또 지역에 사는 뭐 사람들을 동포를 포함해서 너무 악마화했다. 네, 제가 하는 식당에 이제 단체장들이 한 열 몇 명이서나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에서 저도 알았어요. 이거를 한번 좀 보자 어떻게 해서 그때 한 40명이 보게 됐어요. 단체 표를 끊어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윤여한 대표가 주말에 이런 영화를 봤는데 대림동이 나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주 주말에 저하고 이제 몇몇 다른 이제 사람들이 또 같이 가서 봤죠. 자, 학생들 이제 대림동 다 왔어요. 학생들, 이 동네 조선족들만 사는데 밤에 칼부림도 많이 나요. 여건 없는 범죄자들도 많아서 경찰도 잘 안 들어와요. 저 웬만해선 길거리 다니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경향신문 칼럼을 기고를 했었죠. 중국 동포 단체들과 대림동 주민들이 그 영화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모임들을 갖기 시작했어요. 기자회견 같은 것도 하고. 대림동에 보면 큰 시장이 있어요. 중앙시장이라고. 그 중앙시장을 행진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청년경찰이라는 영화에 우리 동포들이나 이 공간이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차별적으로 그려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좀 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소송을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사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협의 협상 이런 것들을 했었고, 제작사 있는 그곳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없었고 문을 닫아서 들어는 못 갔고 밖에서 이제 들고 좀 이제 했고 그다음 이분들이 외국을 간다고 그래서 공항에 가서 그런 것까지는 처음에는 소송이 아니었죠. 경찰서에서 막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장소를 그분들 막 이동하면서 비밀리에 만나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방송 중단 공개 사과 이런 걸 당연히 요구한 거죠. 당연히 안 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남은 방법은 소송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포사회 40몇 개 단체인가 지역사회 합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해야 될 일, 우리 법률 대리인을 찾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주민센터 친구를 소개해줬고 자연스럽게 만났었는데 너무 첫 만남부터 너무 공감대가 됐고. 법리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 전에 우리의 대법원 판례들이 어떤 영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두텁게 보장하고 있고, 인종차별이라는 행위에 대한 불법성이 형사소송에서 모욕죄의 일부의 내용으로만 인정되어 왔지, 뭐 민사상 어떤 불법 행위로 인정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영화사가 잘 합의를 해서 어떤 좋은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 좋다.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대림동에 이제 청년경찰 관련 어떤 기념물 같은 걸 하고, 그 강하늘 배우가 사실 동포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은 배우예요. 왜냐면 강하늘 배우가 이 영화 하기 전에 찍었던 영화가 동주라는 작품인데, 윤동주 시인의 연변 시절의 이야기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담고 있는 영화고, 나와서 이제 오래 살았던 동포들이 그 영화를 보면 고증을 되게 잘했다. 그 강하늘 배우랑 이제 양꼬치 먹으면서 사실 이제 대림동은 영화에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어떤 좋은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도 처음에는 제안을 드렸고, 그게 여러 이유로 잘 안 됐어요. 저희 이주민센터 친구가 대림동에서 법률 상담과 지원을 하는 단체가 있다라는 거는 동포 단체들이 이제 아름아름 알고 있었죠. 저희가 이제 서남권 글로벌 센터를 처음으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운영법인이었는데, 처음에 대책위 회의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공간들을 이제 서남권 글로벌 센터에서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초기부터 저희는 참여하게 됐고, 저희는 이제 처음에 참여할 때부터 이걸 뭐 소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고,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여론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런 것들을 주로 저희가 했었어요. 당사자들에게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이기기 어려운 소송이다. 2017년에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송을 하고 싶다. 저희는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기록해서 법률적인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이런 어떤 현상이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뭐 조선족들에 대한 어떤 비하적인 표현, 뭐 이후에 뭐 황해나 뭐 이런 몇몇 영화들에서 나오는 어떤 중국이나 조선족들에 대한 어떤 폭력적 혐오적 표현이 점점 더 이제 확대되고 있다 이런 걸 느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황해라든지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도 좀 있긴 했는데 근데 저희는 그것을 기분 나쁘게 볼 수 있어도 그거 가지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건 예술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표현의 자유도 있는 거고 다른 영화나 미디어는 지나가는 악은의 역할이었어요. 특정 지역이 아니었고요. 근데 대림동은 아예 대림동을 노골적으로 아예 표현을 했고 그 지역을 그러니까 좀 아주 안 좋은 시선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판사는 뭐 처음 첫 기일부터 결론이 정해진 느낌, 저희가 신청했던 증인들을 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 승패는 결정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충실한 기록을 남기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뭐 1심 결론으로만 치면 이제 100대 0으로 진 거죠. 뭐 하나도 인정되지 않고 졌고 마지막 이제 변론 종결할 때 이제 당사자들의 어떤 주장을 이제 판결문에 꼭 꼼꼼히 좀 기록을 해야 달라. 그래서 이제 그 1심 판결문 보면 법원의 판단은 한 장도 채 안 돼요. 거의 10몇 장의 판단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제출했던 이제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저는 뭐 그렇게라도 기록에 남겼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했고 어쨌든 최소한 다른 사건과 달리 원고의 주장을 충실히 담아주었다. 그리고 2017년에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을 판결, 법원이라는 어떤 공적 기관에 기록하고 싶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원고들의 어떤 주장이나 고민은 이제 심판사도 어느 정도는 수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항소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속으로 좀 겁이 났죠. 왜냐하면 항소심 판결문부터는 그렇게 자세히 써주지 않거든요. 그냥 항소심 전략을 또 다시 잘 짜야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이제 목표로 했었어요. 하나는 감독을 부른다. 최초 시나리오 탈고본하고 실제 촬영본의 대사의 차이가 꽤 많이 나요. 특히 어떤 인종차별적이라고 저희가 지적한 장면들에서는 그게 되게 극대화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는 여권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이런 표현들이 초기에 탈고에는 없어요. 두 번째는 이 영화에 대한 어떤 분석과 비판들을 내놓는 논문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실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설문조사 결과였는데 대림동이나 중국 사람들을 전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중국에 대한 어떤 혐오감, 편견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다행이었던 거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이 왜 법원에 이제 찾아왔는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초기부터 어떤 피고 측의 조정 의사들을 여러 번 물어보고 피고도 사과하지 않았느냐 서면 진술을 받았는데 그 서면 진술의 일종의 이제 사과의 표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피해보상은 포기하고 조율을 거쳐서 이제 화해가 성립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화해 공고 결정이나 이런 사과 뭐 이런 거 해라 이런 게 나오는 건 자체가 유사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입장에 승소한 거죠. 사실 영화사 입장에서는 그런 화해 공고 결정을 수용하는 게 법원에서 판결 지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화해 공고를 수용했다는 거는 어쨌든 본인들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피고의 용기, 결단 이런 것도 되게 컸다. 그런 어떤 합의가 이후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영상물, 미디어, 메시지에 줬던 효과는 꽤 의미가 있었다.
뒤에 바로 또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개봉하기 전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분을 몇 분을 모시고 시사회에 모시고 싶다, 한번 와서 평가해달라. 영화를 봤는데 어떤 느낌인가면 우리가 소송을 할 거리는 없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우리가 소송을 하고 우리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 효과가 있었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한국의 인종차별이라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없었던 거죠. 인종차별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막 뭐 혐오적인 표현들, 뭐 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해서 가면 경찰관들이 한국에 인종차별이 어딨냐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제 사실 한국엔 인종차별이 꽤 만연해 있죠. 뭐 이슬람 사원을 짓는 데 앞에서 뭐 돼지고기를 먹는다거나, 어떤 방송이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더 예민하게 점검이 돼야 되는데, 청년경찰도 지원을 받았던 영화거든요. 젠더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을 받으려면 여성의 대사와 남성의 대사를 바꾸어서 뭐 몇 분 이상 했을 때 어색함이 없어야 되고, 인종차별과 관련해서는 그런 툴들이 아직 없는 거죠. 고의는 아니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경솔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